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건 스토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방송이라 뭐 잘 할지 못할지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 건강에 석학들을 모시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자꾸 우리 TV를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이 시대 환경에 아주 좋은 정보로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나갈 것을 저는 확신해 봅니다. 이 김태훈 우리 교수님은 생명 이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과학자들을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박식하고 아마 엄청난 좋은 정보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오늘 김태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건강과 또 건강 스토리를 가지고 건건 스토리 TV 방송을 열게 됐는데, 첫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경험을 살려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생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한 40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아주 좀 심각한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과 약을 포기하고 기도를 할 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람들을 안 아프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건강에 관한 노하우와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그 의사나 이런 한의사들과의 어떤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혀 그럼 어떤 보통 지식들입니까? 우리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정형화된 증상의학이라든지 혹은 약초를 이용하는 경락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것은 이제 체표면 반사작용이라고 하는 양의학적인 기분이 있고요. 표리관계라고 하는 양의학적 개념에서 보는 그냥 증상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의학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저는 그 의학에서 이제 아무리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약을 쓰고 해봐도 치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데서 접근을 하면서 약을 멀리하고 이러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을 표현하는 명칭일 뿐, 인류의 질병은 모든 게 독소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체온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래서 자꾸 약을 섭취를 하게 되거나 복용을 하게 되면 약은 인간이 먹질 않습니다. 인간 세포가 절대 약을 먹질 않고요. 질병이 먹질 않고, 약이 들어오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병이 그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데, 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약을 먹질 않습니다. 속성이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뼛속 깊이 숨어가지고 약이 오면 피하고, 또 인간이 약한 부위를 쫓아가 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약을 먹으면 결국 인간의 세포가 먹게 되는 것이에요. 약을 먹는 순간 병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감추어질 뿐이지, 점점 몸이 나빠지는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기본을
우리가 영에서 제가 찾게 됐습니다. 영과 뼈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수정이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이제 수정이 되는 순간 생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체고 창조체고 무의식체이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 뼛속에서 공기와 산소와 전기를 이용해서 혈액, 수액, 호르몬, 비타민,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약,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나는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치?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그래서 영이 뼈 속에서 불과 전기와 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6가지의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정이라 그래서 아랫배 속에서는, 밑에서는 정자, 난자 만들고, 수정을 하게 되고, 아기를 키우고, 출산을 하고, 또 대소변을 보게 되고요.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흉선에서 명치까지를 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역을 관장한다든지 소화를 시킨다든지 심장에서 피를 돌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기라고 하고요. 예. 저 이 뇌 속에는 인당과 백회 사이에 있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전달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신이라고 하고요. 이 정신에 의해서 영이 만들어 놓은 가지고 정신에 의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뼈고 근육이고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질병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건강 이론입니다. 네. 야, 나는 지금 만들어도 뭐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마 우리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느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네.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좀 더 쾌적한 건강 상태와 컨디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영과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대입을 시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이제 그걸 좀 쉽게 네네.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지만 건강 관리를 하는 일반인으로서 예. 제가 약 37, 8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또 건강한 분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7가지 건강법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 건강법의 1번이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마음 건강. 즉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원망하고 하면 무조건 큰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제가 영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은 완전체고 창조체고 무의식체이기 때문에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잘 잘 때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좋은 혈액과 수액과 호르몬, 비타민, 약, 전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불완전체고 소비체죠. 작동체. 만들어 놓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체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 그걸 쓰게 되는데 이것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큰 병이 오게 되고 예. 뭐 어떠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내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에서 영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든 생명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 약 66%도 물이요.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공기 중에도 약 80% 이상이 물이요. 모든 생명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이 해독도 하고 대사도 하고 순환도 하고 또 병진도 하고 교환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모르고 물 섭취를 제한한다든지 너무 안 먹는다든지 혹은 양질의 좋은 물을 먹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식사법인데 현대인들은 이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됐건 뭐 음식이 됐건 인스턴트가 됐건 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쉽지 않게 빨리 많은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지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을 자꾸 해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을 좀 통곡식 위주로 또 거친 음식을 해서 소식을 하고 오래 씹어 먹는 이러한 것들을 권장을 해서 건강을 유도해서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거의 70에서 80%의 만성질환, 난치질환, 불치질환들이 해결되는 임상들이 수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영과 정신과 육체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풀어나가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이라는 것이 네.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알기 위해서 그 먼저 네. 그 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을 알까, 알아야 될까. 네네. 그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네. 이걸 알라 그러면 굉장히 안 어렵습니까? 아, 너무 쉽습니다. 예. 왜 그 쉬운 거를 이제 좀 쉽게. 네네. 아,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영이라는데 네. 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네. 이것을 오늘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넋이 되고요. 넋을 우리말로 하면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어떻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이는 어떠한 건강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약 40년 가까이 수많은 암 걸린 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마음이 닫혀 있고 부정하고 아주 건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을 제가 케어할 때 항상 모든 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해줍니다. 예.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감사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그래서 감사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절대 질환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영은 마음이고 마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완전체고 무엇이든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쓰고 감사하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돈도 들어오게 돼 있고 내가 원하는 질병도 물러가게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건강도 찾아오게 돼 있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고요. 예,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7가지 중에 2번째가 물이고 3번째가 이제 음식이고요. 자, 4번째가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에 공기를 마시게 되고 또 내쉬게 되고 탄산가스나 질소, 아모니아를 내뿜게 되고 그런 호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게 되는데 호흡과 함께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일상적으로 너무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 중독증에 빠져서 많은 운동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세포 조직에 손상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과 일상생활 중의 운동법 이게 중요하고요. 5번째는 바로 온열입니다. 우리 인체는 36.5도에서 37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체온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면역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고 이 체온이 35도를 유지하게 되면 그건 거의 다 암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의 세포 대사 활동들이 정상화되는 것이 체온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생활 습관 중에서 나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온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가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나 건강
기능식품이나 건강에 관계된 식품들인데요. 혹자들은 건강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먹는 음식만 잘 먹으면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우리의 농법이 하우스 농법 내지는 흙을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제초제나 살충제 이런 약을 줘가지고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흙은 발효가 안 일어나고 효소를 못 만들게 돼요. 쉽게 말해서 죽은 흙이죠. 거기에서 화학적 영양제와 비료나 농약을 줘서 키우는 작물들은 완전한 영양소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아무리 조리를 잘해 먹어도 여기에 화학적인 독소나 첨가물이나 방부제나 또 색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 독소를 흡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08년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의 55kg 기준을 가진 성인이 1년에 먹는 음식으로 먹는 독소량이 24.69kg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식사량을 줄이고 최소화시키면서 양질의 발효 과정을 통한 이런 검증된 건강 보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 주셔야만이 영양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건강식품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마지막 7번째가 소금입니다. 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의학에서 미국에는 소금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소금을 수입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미네랄이나 셀레늄, 아연, 칼륨 이런 것들 다 꺼내 씁니다. 예. 쓰면은 염소와 나트륨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처음에 이제 소금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인체에 들어오면은 산성화 현상이 일어나고 체액이 정체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약해지고 세포에 녹이 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혈압을 떨어뜨린다든지 혈관에 붙은 녹을 떼어낸다든지, 그다음에 염증을 없앤다든지, 혹은 죽은 세포를 빨리 살려낸다든지, 모든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소금을 우리가 너무 의학에서 얘기하는 염화나트륨과 같이 취급을 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현대인들은 소금을 상당히 부족하게 되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난다든지, 혈압이 안 잡힌다든지, 체중 조절이 안 되다든지, 체질이 알칼리로 가야 되는데 산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좋은 소금들을 염화 마그네슘, 즉 다시 말해서 간수를 뺀 이런 소금을 꼭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6g 정도, 티스푼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성인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12g 정도를 섭취해줘야 체액이 정상화되고 알칼리로 바뀌고요. 환자의 경우는 당분간 20g 정도, 약 2스푼 정도를 먹어줘야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게 소금의 진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7가지, 그 다음에 마음, 물, 식사,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운동, 그 다음에 그 온열, 그 다음에 건강 보조물,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 예. 요 7가지를 가지고 제가 환자들을 관리하거나 이랬을 때 아까 3가지만 가지면 70~80%가 되고요. 그 나머지를 통해서 완벽한 건강관리 및 케어가 가능한 걸로 제 경험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7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국에 보니까 네. 저는 이 뭐 건강해서 그런지 한 번도 그런 뭐 어디 병원에 가야 되겠다, 네. 또는 뭐 요양원이라든지 네. 힐링 센터에 가서 좀 내가 몸을 좀 이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네. 나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건강 쪽에 왜 120년까지 산다라는 네. 이런 어떤 보고서가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120년을 더 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많은 정보를 내가 받게 됐는데 네. 그 중에서 네. 지금 우리 그 뭐 양평이나 또는 가평이나 이런 아주 공기 좋은 곳에 상당히 많은 이 힐링 센터들이 있더라고. 네. 예. 그 중에는 참 유명한 우리 이시영 박사께서도 그런 어떤 센터를 약 한 20년 정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 7가지를 다 이렇게 갖추어 있는 힐링 센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꼭 힐링 센터에 가야만이 우리가 병이 치유된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마음 다스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소금에 이르기까지 이 7가지만 내가 삶 속에 잘 이렇게 적용시켜도 오래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7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세분화해서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네.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네. 요 7가지에 대한 내용이 끝날 때까지라도 네. 꼭 우리 교수님이 자세하게 네. 하나씩 풀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120세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내가 또 하나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말로 그 환자들을 갖다가 같이 하면서 그 환자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간추려서 7가지라는 이거 체계를 만들었을까? 이건 상당히 진짜 공부도 필요했고 어떤 그 열정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장님의 건강은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골격과 이런 근육을 튼튼하게 타고난 감사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강의 유지는 회장님이 가진 강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목소리나 표정이나 보면 배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감사하고 해야 치료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활 습관은 제가 보기엔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습관 물도 잘 안 드실 것 같고 뭐 믹스 커피도 많이 드실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식사도 뭐 예. 막 이렇게 드시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하는 운동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 것은 바로 1번이 그것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예. 자, 인간 수명 12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관절 없이 풍 없이 이렇게 살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가 온다든지 관절이 아파서 못 걷는다든지 뭐 풍이 온다든지 이것은 재앙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차제에 아주 좋은 건건 스토리 건강에 관련된 방송을 열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일러줄 수 있도록 예.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인간 120세 수명 시대에 모두가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 껌껌TV랑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제가 아까 40여 년 전에 이제 아주 어려운 질환에 노출이 되어서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제가 기도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네, 기도를 하면서 저만 살려주시면 무료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수많은 동물들을 해부를 해보고 또 해부학책도 보고 또 의학책도 읽어보고 생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 그러면서 환자 한 분들을 아픈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 제가 손은 댈 수 없지만 제가 1%에서 5%를 가르쳐 드리면 95%, 99%가 본인이
마음을 바꾸고 물 습관, 식사 습관을 바꾸고 제 말을 따르니까 완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게 되고 그 통계를 타고 이렇게 하니까 병이 호전이 되고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악화가 되더라. 이것을 가지고 제가 7가지 건강 노하우를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 책도 쓰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대학이나 요양병원이나 수많은 건강 관련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네. 앞으로 오늘- 많이 불러주시기 그렇죠. 네. 당연한 이야기지. 우리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상 그런 것들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거든. 왜? 그런 것들로 치유가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병원에 사람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어떤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진짜 이것만 우리 한 7가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이 딱 된다라면 아마 틀림없이 건강한 120세를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날 하는 이 끈끈 이 스토리 이거 참 진짜 어렵네요. 내가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보충되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도 좀 부족하고 어쨌든 우리가 회를 거듭함으로써 아마 명실공히 진짜 건강을 위한 이 유튜브 방송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튜브를 위해서 우리 교수님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 유튜브 방송이 참 진짜 건강을 위해서 있는 방송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겸손의 말씀이고요. 앞으로 당부의 말씀들은 이것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너무 현대 양한의학을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검사라든지 혹시 응급 상황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늘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들의 관리와 처방을 받아서 또 때때로는 이쪽에 반드시 믿고 상담을 하시기 바라고 일상생활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지켜가시면 아주 완전한 건강, 행복이 확실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7가지에 대한 약속은 네. 좀 지켜주시고 네. 이것은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120세 사는 이 시대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건 꼭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우리 유튜브 제1회에 제가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 자리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이걸 갖다가 좀 제대로 잘 만들어서 보내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첫 방송인 만큼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회를 거듭하면서 아마 멋진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건건 명사 코너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누구다 이라면 알만한 분들이 우리 이 건건 명사 프로에 초청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번 제1회 우리 김태훈 교수께서 하시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아마 이상희 박사께서 나와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해줄 겁니다. 어제 아래 보니까 조선일보에 기재를 했더라고요. 면역에 대해서. 아마 그분은 면역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그리고 논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면역에 대한 아마 깊은 지식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한 선사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국민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끈끈 이 스토리, 건강을 위한 이 스토리에 명사로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정말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이소.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이 프로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1회 끈끈 스토리 명사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류의 건강이 화두가 된 요즘에 120세 시대에 정말 이렇게 유익한 엘고린 껌껌 TV를 개설해주고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TV의 개설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엘고린 껌껌 TV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